KB 통계 4월 25일 기준 과연 또 한 주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평택에 4월 25일 평택이 여기 또 나왔어요. 평택이 0.26% 금주 상승률 상위. 지금 분위기 안 좋죠. 뭐 평택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거래가 안 되고 매물이 쌓이고 금 매물이 나오고 이런 흐름들이 언제까지 나올 거다? 5월 중순까지 나올 거다. 그리고 이제 재산세를 부과를 딱 받는 순간 급한 일이 아니면 내년까지는 안 팔 거다. 그리고 전세 가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지금 뭐 더샵 시티가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많이 나왔는데 그거 소진되는 거는 불과 몇 개월 안 걸립니다. 가격에 맞춰서 대부분이 이제 다 소진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서 이제 한번 브리핑 하겠습니다. 자, 평택이 어쨌든 여기 금중 상위에 올라갔고요. 하락률은 전년 말 대비에 화성이 계속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상승률과 반대로 하락률에는 대전, 세종, 수원, 요즘에 특히 수원 쪽도 많이 빠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용인, 뭐 이런 대구, 뭐 엄청난 시들이 지금 빠지고 있죠. 반면에 평택, 여기 뭐 나머지 지역들 뭐 전주니 뭐 창원이니 제주니 뭐 원주 이런 데 빼고 수도권 평택 여기 평택이 금중 상승률에 올라가 있다. 전년 말 대비에는 안 올라가 있다. 예, 평택이 우리가 관심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택이 무궁무진하다. 일단 오늘 이제 자료 많이는 준비를 못했고요. 최대한 압축 쥐어 짜가지고 하는 거라 뒷부분에 이제 2030 얘기도 할 겁니다. 2030이 나이가 아니라 평택의 이제 2030년 요걸 얘기 드릴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매매 증감률 한번 보면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요거를 지금 하락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락이라는 건요 마이너스를 쳐야 돼요. 이렇게 세종시처럼 마이너스를 쳐야 하락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냥 내리 쭉 떨어지면 하락이에요. 근데 전국적으로 지금 내리 쭉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락을 그리진 않았다. 약보합이나 조금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하락을 얘기할 수는 없고요. 서울 쪽도 그렇게 이런저런 잡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합. 이 정도면 거의 보합인데 주당으로 따졌을 때 한 달로 따지면요. 이것도 0.1% 가까이 상승하는 겁니다. 6개 광역시도 상승 중이고요. 5개 광역시도 상승 중이고요. 수도권 전체적으로도 상승 중이고요. 당연히 평택이 여기 또 상승을 찍었습니다. 오산 상승했고요. 안성 보합 그렸고요. 화성은 내리 쭉 떨어지고 있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여기가 이제 쭉 빠지고요. 강원 올랐고요. 많이 올랐네요. 충북, 뭐 여기 동남구, 천안. 여기 오늘 요게 이제 천안을 넣었어요. 동남구, 서북구 해가지고 천안을 왜 넣느냐? 이유는 한 가지. GTX 천안까지 간대더라. 그 얘기 나왔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십시오. 요거 한 주 만에 흐름이 조금 바뀌었어요. 0.07에서 0.12로 동남구 쪽이 0.24%로 상승률을 더 찍었고요. 그리고 서북구도 0.05%로 올랐습니다. 이게 천안까지 갈 수도 있는 요 잠깐의 요 호재. GTX가 더구나 GTX C 노선이 천안까지 갈 수도 요거 하나만으로 바뀌었다. 갈 수도 있는데 요렇게 바뀐 거예요. 안 갔는데 아직 뭘 확정된 것도 없고. 그리고 전북 올랐고요. 전남 떨어졌네요. 그리고 경북, 경남, 뭐 다 올랐어요. 몇 군데 빼고. 그래서 천안을 왜 넣었냐? 그 얘기입니다. GTX. 요거 지제로 들어오는 이 GTX가 그냥 냄새만 풍겨도 뭐가 움직이더라. 그러니까는 평택은 아직 안 움직였네. 자, 여기 보면요. 경기도는 전주 대비 0.04, 인천은 0.06으로 소폭 상승. 평택이 0.26%로 여기 당당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파주 다음으로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없고요. 평택이 여기에 올라가 있다. 리포트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KB 부동산 자료에. 나머지 용인, 처인구, 고양, 인천, 파주인데 우리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기 평택. 평택이 여기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뭐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 그리고 뭔가 평택이 어마어마한 거품이 껴있고 뭔가 나대지가 많고 아파트를 지어야 될 게 무지막지하게 많으니까는 지금이 최정점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예, 있을 거예요. 그래도 예, 올라간다. 예, 거의 뭐 제가 봤을 땐 확실하다. 자, 요거는 이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라는 거죠. 지수도 전국 단위로 봤을 때 100 이상. 예, 요거는 이제 100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 늘 설명드리지만 매수가 많냐, 매도가 많냐. 여기서 이제 나머지 쭉 100 넘어가는데 세종만 98로 해가지고 매도 정도가 더 많고, 그리고 평택은 102.1, 오산, 안성이 101.8, 화성은 99.2로 조금 상태가 안 좋아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 반면에 평택은 지금 여기서부터 100, 101, 103, 106, 108, 101점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리고서 102까지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 뭔가 매도자보다는 매수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원, 충북, 충남, 여기 이제 또 천안을 넣어봤죠. 또 천안, 동남구, 서북구. 천안 쪽도 101.1, 그리고 동남구 쪽이 106, 그리고 서북구가 101.4로 다소나마 조금씩 심리가 살아났다. 예, 여기도 매수 쪽이 조금 더 생겨났다. 왜냐하면 여기 100, 100, 100, 102, 뭐 104, 105, 105, 105, 106, 66 이렇게 거의 변화가 없었거든요. 근데 앞자리가 바뀌었다. 예, 포인트.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다 등등 100 이상이다. 즉, 뭐 지금 정부나 뭐 뉴스나 이런 데서는 가계부채, 굉장히 뭐 고금리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다? 시장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 갑자기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뭐 1, 2만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왔냐? 안 들어왔다. 사람들이 원하는 바는 그대로인데 뭐가 변한 게 없다. 정책적으로도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거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고, 보유세도 바뀐 게 없고, 취득세도 바뀐 게 없고, 양도세도 바뀐 게 없다. 모든 게 그대로인데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뭐 하나만 재료가 터져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차기 정부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보름 정도 있으면 취임을 할 텐데,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손보려고 하는 게 뭘까?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금리가 어마무지하게 뛰고 있으니 집값이 폭락할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가 미약하다. 예. 왜냐하면 주택이라는 게 당연히 투기 수요가 있습니다. 예, 투기 수요가 있는데 그분들이 갭으로 했던 뭐 대출을 받아서 했던 간에 실수요자들 대비 갭으로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자 감당률이 높아지니까 나오겠지만, 그 사람들의 양이 실수요자들에 비해서 많지 않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서울의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 대출을 아예 안 받고 취득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15억 이상 되는 거. 그리고 뭐 9억 원 이상 되는 거 같은 경우에는 금융 비율이 40%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심지어는 그거 이하로도 받았을 거고, 또 갭으로 했다. 그래, 9억짜리 아파트를 뭐 6억이나 얼마에 뭐 전세를 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놨다고 치죠. 예, 내 현금이 들어간 거에 전세를 놨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누가 그 부채를 감당하느냐? 예, 갭을 하신 분이냐? 아니면 전세를 살고 있는 분이냐? 예, 그런 거죠. 그 감당의 수위가 어떤 사람이 더 지나칠 건가, 예, 어떤 사람이 그거를 더 뼈저리게 느낄 건가 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약자가 더 많이 감당을 하겠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또 움직일 건가? 집을 살 건가? 아니면 전세를 연장할 건가? 또는 월세를 갈 건가? 라는 것들 고민하실 거고, 기존에 서울에 계셨던 분들이 도저히 그 돈으로는 집도 살 수가 없고 전세도 못 구하고 하면은 외곽 지역으로 밀려날 텐데, 그 외곽 지역들은 어떻게 될 건가라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 전체 인구가 열이라면 반은 실거주하는 집이 있고요, 반은 무주택입니다. 예. 이게 거의 이렇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일부 몇몇 분들이 주택 보급률 얘기하거든요. 이따 평택도 얘기할 건데, 과연 그 보급률이 뭘 말하는 거냐? 우리가 원하는 지제의 보급률이냐, 평택 전체적인 보급률이냐? 예. 그러면은 평택에 무슨 리에 있는 집이 예, 주택 보급률에 넣어도 되는 거냐? 아무도 들어가서 살려고 안 하는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통계에 오류가 있다. 예, 근데 요거는 이제 아파트만 관련된 거니까. 그리고 대부분은 나홀로 아파트가 아니라, 물론 나홀로 아파트도 통계에 들어가겠지만 뭔가 원하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을 심리나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요 통계 자료는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믿어도 되지 않나라고 보고, 이 상태에서만 놓고 봤을 때 과연 주택 시장이 하락할 거냐, 아직은 상승 중이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드린 거예요. 하도 뭐랄까 요즘 들어 스물스물 집값 폭락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거품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아직 멀었다. 아직 뭐 거품이 빠지고 이런 증상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전세 가격을 보면요, 평택이 0.53% 상승해 가지고요, 안성 다음으로 또 어마어마하게 전세 가격이 올랐어요. 전세는 뭐죠? 투기인가요? 전세로 투자를 하시나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요건 실거주자인데 전세 가격이 올라간 거를 어느 정도 감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1억 이하에 살고 계셨던 거나 또는 1억 초반에 살고 계셨던 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2억이 넘는 집에 대출을 더 받든 아니면 뭐 반전세를 하든 하면서 거주를 옮기지 못하니까 그냥 사시는 겁니다. 또는 계약갱신 청구를 사용해 가지고 연장해서 사시거나, 또는 뭐 분양을 받거나, 또는 장기 민간 임대로 가시거나 뭐 이렇게 되시겠죠. 어쨌든 여기 안성, 평택이 전세가 상승률 상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말 대비해도 안성이 3.87%. 안성은 전세 가격이 미친 거지, 이 정도면. 예. 거의 미쳤다고 보면 됩니다. 안성은 아마 갭 투자가 무지막지하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기존에 있는 거 내보내고 전세 가격을 막 미친 듯이 끌어올리는 이런 현상을 안성에선 봤겠죠. 그래서 안성에 계셨던 분들은 이 높은 전세 가격을 감내하거나 또는 기존 집을 사거나 이래야 되겠죠. 네. 안성에서 어차피 생활을 하셔야 된다면.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안성이 지금 경기도 최남단에 평택 옆에 있는데, 평택이 막 엄청나게 이제 막 불이 났을 때도 안성은 굉장히 냉탕이었는데, 평택이 이제 조금 사그라들려고 하니까 안성이 지금 타 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평택과 안성이 지금 경계선도 없어요. 사실. 예, 차 타고 가다 보면 여기가 안성인가 평택인가 표지판 하나밖에 없는데, 평택과 안성의 같은 평수의 아파트가 많게는 2배 정도가 차이 나죠. 많게는. 그런 것들. 예. 자, 요렇게 보시면 되고, 요것도 이제 증감률로 봤을 때 전세 가격이 전국적으로 올랐다. 그것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서울도 오르고 있다. 6개광역시도 오르고 있다. 5개광역시 수도권 오르고 있다. 세종시는 떨어지고 있다.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오르고 있고, 여기에 이제 평택이 0.53%로 해서 전세 가격이 또 색깔이 진해지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오산도 조금 올랐다. 안성 더 올랐다. 화성은 꾸준히 전세가도 빠지고 있다. 화성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랑 전세가랑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예, 희한한 동네입니다. 여기는. 예. 왜냐면은 기존의 전세 가격까지 빠진다라는 거는 대규모의 공급이 일어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예, 지금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 화성시입니다. 그 말은 인구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인구가 바깥으로 지금 혹시 빠져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아마 화성시의 인구 변동률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강원도 그 산불이 많이 났는데도, 예, 충북 그리고 충남, 천안, 그리고 천남도 동남구, 서북구 0.08로 똑같아요. 예, 똑같은데 어쨌든 간에 여기 서북구는 조금 변동이 있었고, 동남구 같은 경우에는 전주가 더 올랐네요. 천안 같은 경우에. 예, 여기도 이제 전세 데이터를 보는 이유는 매매 가격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전세가가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게 될 텐데, 천안 같은 경우에 그럼 GTX 이 호재에 따라서 매매가가 먼저 올라간다고 치고, 과연 그거를 실거주자들인 전세 수요자들이 받쳐주는지를 봐야 돼요. 요만큼이 거품이라면 요게 빠졌을 때 완전 갭이랑 붙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천안에는 이미 KTX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에, 천안 아산 쪽에. 근데 GTX까지 물린다면은 요거는 또 봐야 돼요. 그 라인 따라서 우리 평택에서부터 진이, 송탄, 서정리, 지제, 평택역, 그리고 성완, 직산, 두정, 천안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갈 텐데, 거기에 이제 뭐 신설되는 거라든가 뭐 공급되는 거라든가, 왜냐면 거기는 충남이라 아직 비조정 지역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볼 게 좀 많겠죠. 그래서 천안까지는 당분간은 안 다룰 겁니다. 나머지 지역들도 전세 가격은 전남 쪽 빼고는 대부분이 올랐다. 매매가 올랐고 전세가가 올랐다.
여기 이제 전세 전국 보면은 지난주 상승률과 같다. 예, 요렇게 지금 지난주 대비 전국적으로 상승률이 같다. 예, 평행선을 그리는 것 같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요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렇게. 예, 그리고 5개 광역시는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보합을 그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면은 경기는 0.06, 인천은 0.1, 예, 0.1 많이 오른 거예요. 일주일 만에 올라간 거니까. 예, 그리고 안성, 평택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전세 가격이. 전세 살고 월세 살면 불안하죠. 이렇게 되면 여기도 이제 안성, 예, 금주 상승률 상위의 안성, 평택. 여기가 예전에도 뭐 수도권 우리 위쪽에 계셨던 분들이 굉장히 아주 극심하게 시골로 폄하했던 지역 중에 두 군데죠. 안성, 평택. 근데 여기가 지금 요즘에 가격이 심상치가 않죠. 이런저런 호재들이 너무 많고. 예, 그리고 평택은 그 호재의 거의 꽃입니다. 꽃. 예, 공약집에 나올 정도로. 나머지 지역들 중에서는 화성이 여기 이제 하락 지역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KB 통계 자료로 평택, 오산, 안성, 화성 그리고 오늘은 천안 것까지 살짝 더 곁들여서 봤습니다. 이 모든 걸 봤을 때는 아직 하락을 논하기에는 이르다. 예, 그리고 금리가 현재 뭐 주택담보대출이 뭐 어떤 분은 6%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고용지표라든가 경기지표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더 면밀하게 보게 되면 금리 상승은 올해로 끝나고 내년부터는 정체하거나 오히려 또 떨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예. 왜냐면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사태가 장기화할 것 같고 그 장기화로 인해서 뭐랄까 이렇게 그 전체적인 해외 이런 그 루트, 예, 물동량이 움직이는 그 루트가 전부 막혀 있어가지고 반강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건데 그거를 맞춰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뭔가 고용을 창출해가지고 물건을 더 생산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예, 인력을 뽑아도 재료가 없어서 못 만드는 거예요. 물가는 올라갑니다. 밀가루 가격이니 뭐니 라면 값이니 뭐니 다 올라가요. 예. 뭐 철근 콘크리트는 말할 것도 없고 다 올라가는데 사람은 못 뽑죠. 예. 왜냐면 뽑은들 뭐 합니까? 더 만들 수가 없는데. 예. 그러니까 강제로 올라가고 있는 게 이게 고용하고 같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면 금리를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한계가 있고 그 한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무슨 0.5포인트는 뭐 한 번은 올라가겠죠. 그리고 0.75포인트 이렇게 올라가는 일은 제가 봤을 땐 거의 힘들 것 같고 어느 정도 이게 꼬꾸라지기 시작하면은요 다시 한번 뭔가 이렇게 보합을 동결한다고 하죠. 동결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야 이거 생각보다 뭐가 좀 심각하다 하면은 금리를 조금만 낮춰도 이거 시장이 엄청난 반응을 보일 텐데 그게 아마 내년쯤이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쯤이 제 예상에는. 예, 그렇습니다.